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 사모? 사냥놀이가 재미없어진 고양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야. 도대체 무엇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라면 사냥놀이는 필수 조건값인데요. 이런 고양이들이 도대체 왜 사냥놀이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다시 행복한 본능을 일깨워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고양이들이 사냥놀이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 이게 정말일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사냥놀이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나이가 든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사냥 본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고양이한테 사냥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3대 욕구와 거의 같은 개념에 속합니다. 1970년대 고양이들의 포식행위, 즉 프리데이터리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47시간 동안 금식 상태,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이고 좋아하는 사료를 급여를 한 상황에서 식욕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먹게 되겠죠.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있는 도중에 살아있는 쥐를 그 방에 슬그머니 넣어줍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진수성찬이 이모카세가 차려져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집중하겠죠. 꼬박 거의 이틀을 굶은 상태니까. 근데 이 실험에 참여된 모든 고양이들은 다 집고양이들이었는데 움직이는 쥐를 사냥을 하고 나서 자기가 먹던 밥을 이어서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양이에게 있어서 사냥은 식욕에 우선할 수도 있는 욕구다. 그만큼 사냥놀이는 해소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하나의 욕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양이들이 더 이상 사냥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이런 욕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원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발생의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서 절반 이상의 고양이에서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고 할 정도로 골관절염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 만성 통증, 몸을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욱신거리고 아프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 사냥놀이 반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행동학 상담을 하면서 우리 집 고양이가 사냥놀이 반응성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고양이들이 골관절염에 소인이 있고 나이가 조금 많은 경우라고 하면 무조건 소염 진통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소염 진통 관리를 하고 나서 회춘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두 번째, 신상 장난감입니다. 사냥놀이에 정말 쉽게 실증을 내는 고양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이 사냥놀이를 해주다가 약간 반응도가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냥 장난감을 계속 바꿔줍니다. 즉각 이 장난감을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까다로운 양이가 됩니다. 하루 사냥놀이를 하는데도 장난감을 3개, 4개를 내가 쓰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요일별 장난감 정도. 월요일 날은 카샤카샤, 화요일은 낚싯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의 장난감 패턴을 교체를 해주는 게 고양이가 너무 지겨워하지도 않으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고양이들이 원하는 거는 장난감 종류가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 놀이를 해주는 보호자들의 진정성, 표현력, 이 부분이 실은 더 중요하기는 해요. 고양이들이 사냥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동작들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많이 뛰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양이 혼자 놀 수 있는 그 셀프 토이들이 있잖아요. 오브젝트 플레이, 혼자서 놀 수 있는 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곁들입니다. 이게 메인 디쉬가 되게 되면 이 사냥놀이에 대해서 정말 쉽게 지겨워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쓸 때는 사냥놀이를 하기 전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돼. 약간 예열과정 또는 출근 전에 고양이들이 잠깐 놀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곁들임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고양이들의 사냥 흥미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사냥놀이 시간의 불규칙성.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한 2시간 놀아줘야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야, 오늘은 낮에 시간 되니까 한 2시간 놀아보자. 엄청 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밤에 한 10시 정도 고양이들이랑 항상 10분, 15분 신나게 놀아주는 경우. 사냥 본능에 대한 해소가 어떨 때 더 잘 유지될까요?
흑자 고양이요. 맞습니다. 그 시간대에 나는 규칙적으로 사냥놀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 시간은 나한테는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패턴이 항상 예상 가능해 라는 것을 고양이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화적인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이 경우 너무 많아서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학습된 무기력증. 둘째 고양이를 입양한 99%의 집에서 첫째 고양이들은 대부분 사냥놀이를 그때부터 끊습니다. 원래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사냥이라는 걸 할 때 오롯이 혼자서 사냥감 대상을 찾아내고 한 번의 시도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집에서 사냥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고양이랑 사냥하는 대상이 겹치게 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사냥놀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또는 이 사냥놀이를 하다가 둘째 냥이가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냥을 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냥놀이를 반복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상황. 아, 어차피 나 집중도 못할 거 뻔한데 나 사냥 이제 안 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시해, 뻔해. 너무 뻔한 패턴으로 그냥 흔들어대면 지겨워진단 말입니다. 사냥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를 주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때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챌린지가 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상황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 엘리트 교육하고 싶은 엄마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 집에는 엄청 잘하는 친구니까 무조건 캣타워 끝까지 올라가서 사냥하자. 높은 난이도를 계속 강요하는 사냥놀이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사냥놀이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바로 보상의 부재 또는 잘못된 보상 타이밍. 사냥놀이는 원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사냥놀이가 끝나면 간식이라도 한두 개씩 제공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부작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잡을 때마다 중간에 간식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놀이에는 집중을 못하고 계속 보호자 손에 언제 간식 던져주는지만 보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상 타이밍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타이밍은 신나게 놀이를 다 하고 장난감을 딱 정리한 그 직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사냥놀이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워낙 놀이 반응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중간에 두세 번 정도의 보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 상황, 다섯 번째, 결핍이 없는 경우, 배부르고 비만이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냥놀이 반응성은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만인 고양이 중에 사냥놀이에 대한 반응성, 지속성이 좋은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자율 무제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냥 본능은 없어진 게 아니고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다시 사냥놀이에 집중하고 건강한 습관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시간 소요가 꼭 필요해요. 다묘 가정이라면 단독 사냥놀이를 할 수 있도록 격리된 공간에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둘째 고양이가 밖에서 울고 있는 상황이면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꼭 둘째는 다른 방에서 먹이 퍼즐이라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사냥놀이를 시켜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이론에서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어. 사냥할 때 무드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이 각성되는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 밤 9시 이후에 사냥놀이 하는 시간대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사냥놀이 할 때도 막 너무 환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어두운 느낌, 그런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 주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놀이 타이밍은 밥 먹기 전, 배가 조금 고픈 상황에서 진행하면 좋고, 특히나 저녁 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추가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벌나비에 빙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잠깐 이렇게 숨을 수도 있고 구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구나 애착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과 비슷한 구조물을 갖춰서 사냥놀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고양이들 집중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놀이에 대해서, 장난감에 대해서 너무 반응도가 떨어진 경우라고 하면 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장난감 선호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집중력이 높은 장난감을 가지고 사냥 본능을 일깨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양이들의 사냥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게 말로는 쉬운데 난 우리 집 고양이한테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 실전편이 커밍순이거든요. 실전편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 집 고양이에게 있어서 사냥 본능이 정말 인간의 3대 욕구와 똑같은 크기의 본능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이 사냥 본능을 다시 일깨워서 고양이들에게 더 활기차고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